안녕하세요. 금강농원입니다. 오늘은 식재 목적에 따른 엄나무 종근과 그리고 두릅 뿌리를 이렇게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이 엄나무하고 참두릅은 우리가 식재용 순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 목적으로 종근을 식재할 경우도 있고, 또는 묘목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지에 따라서 임야에 잡목이나 풀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임야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선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거는요, 판매 목적으로 재배한 게 아니고 저희 자가식재용으로 식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 목적으로 하는 이 뿌리 생산은 마사토를 다 넣어서 뿌리를 빼기 때문에 뿌리가 깔끔하고 길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관리가 안 된 토질에서 재배한 뿌리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매용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뿌리의 예시는 이렇게 자막에 이렇게 화면에 사진으로 띄워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질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증식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검무는 거는 손상이 된 게 아니고요. 흙이 검은 흙이 관리가 안 된 마사토질이 아닌 그 일반적인 검은 흙에 심으면 뿌리도 이렇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라고 심어서 자라고 하는 생육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 생산 목적으로 식재할 경우에는 엄나무나 두릅을 조금 나무가 크게 키워야 되면 좀 크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묘목 생산용으로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동안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 때 묘목 생산용이거든요. 그러면 묘목 생산용은 좀 길이가 짧게 잘라요. 그리고 임야의 식재를 바로 할 때는 크기가 아주 커야 되죠. 세력을 그만큼 뿌리가 크다는 거는 세력을 많이 몰아줘서 나무를 더 빨리 더 크게 건강하게 더 빨리 키를 더 많이 키우고 그런 이렇게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크게, 그리고 작게 키우려면 좀 작게 자른다. 그렇지만 기본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뿌리를 크게 자르면은 발화 확률이 이렇게 90% 100%가 되지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의 발화 실패율이 발생을 합니다.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눈이 이렇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올라왔는데 풀약을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거세미 나방이나 어떤 충의 피해를 보거나 해서 실패를 하면 그 옆에서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여력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의 발화 확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크면 클수록 발화 확률과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엄나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나무 뿌리는 너무너무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잔뿌리가 아주 많이 달린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 잔뿌리가 많은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먼저 서두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제가 하는 방법에 입각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손질하는 거에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7, 8cm 돼야 된다. 두릅은 볼펜 길이 정도 돼야 된다는 기본 중심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자 손질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가장 이상적이다, 정답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볼펜 길이 7, 8cm, 6, 7cm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들 입력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이 뿌리를 보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뿌리를 예를 들어서
식재지에 이렇게 이런 식의 생긴 뿌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6, 7cm 자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6, 7cm 감이 오죠. 근데 이 잘 자란 것까지, 이 가느다란 뿌리까지 6, 7cm를 자른다는 거는 발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손질하는 방법부터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묘목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자르는 습관이 이 손가락 4개에서 4마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5cm에서 6cm예요. 6cm에서 이렇게 두꺼운 거는 5cm에서 6cm가 되고요. 이제 두께가 얇아지면, 직경이 얇아질수록의 길이를 더 길게 잡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똑같은 이 뿌리로 제가 묘목 식재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겠죠. 그렇지만 순 생산 목적으로 나무를 키워서 순을 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잡습니다. 크게. 지금 제가 여기서 자르는데 이렇게 뚝 자르면은 요게 가느다란 뿌리가 잘리겠죠. 그러면 자, 한번 잘라볼게요. 묘목 식재용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해가 길어요. 그러면 이거 길면은 묘목 식재용으로 나무를 심는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거 잔뿌리 다 붙여서 그냥 심어줍니다. 이게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으면 저절로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바짝 잘라가지고 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심기 편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 잘내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순 생산 목적으로 내가 나무를 잘 키워서 뭐 1m 50, 60 엄나무 식재 거리를 해서 식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심으셔야지 나무가 한 해 동안 잘 커요. 그리고 근삽은 묘목하고 달리게 가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지가 여러 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순 생산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1m 60, 우리가 민엄나무는 1m 50에서 60을 식재 거리를 잡고 가시 있는 엄나무는 1m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식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하고요. 이게 묘목 생산용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길이가 되는데 이거를 굳이 잘라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라 가지고 심으면 이게 발화 확률이 떨어지죠. 너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여기다 붙여서 세력을 더 키워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얘는 세워서 심는 직삽이 돼요. 근데 얘는 세워서 심는 직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직삽 하시는 분은 이거 다 자르셔야 돼요. 직삽 하시는 분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서 얘를 잘 걸리지 않고 심게 해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평삽을 하기 때문에 이 잔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두께는 어느 정도 나무가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 정도 두께를 심으면은 상묘, 특묘 그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의 저기를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손 보면 제가 좀 손이 큰 편이긴 해요. 그런데 기준선은 지금 6cm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요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처음에 잘랐을 때는 순 생산 목적으로 했을 때 자른 길이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뿌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뿌리는 어떻게 자를까? 이 뿌리와 이 뿌리를 비교했을 때 두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 뿌리를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뿌리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거를 평삽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적으로 이제 제가 식재하는 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식재 거리를 조절하는 게 다 다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볼을 타가지고 줄줄 붙여서 이렇게 심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제가 이 잔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재배를 해보면 이렇게 심으면은 순이 여기 끝에서 주로 이제 순이 나오면 이 위에서 제일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 갈라진 이 잔뿌리가 갈라진 이 틈 사이여서도 뿌리 발달이 싹이 잘 올라와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지는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심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안 시켜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심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심었을 경우하고 이 상태로 심었을 때하고 묘목의 차이는, 비록 이것이 가늘긴 하지만은 묘목이 올라왔을 때는 이 묘목이 상묘 특묘급으로 자랄 때 얘도 상묘 특묘급으로 자랍니다. 왜? 가늘지만 길이로 세력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묘목 생산 시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뿌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올라오는 게 가지를 여기서도 올리고 여기서도 올리면 나중에 이렇게 묘목을 분리해서 한꺼번에 세력은 몰아줘가지고 캤을 때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는 묘목 생산 시에 이렇게 키우고요. 만약에 순 생산 재배 시에 가느다란 뿌리가 나왔으면 그러면은 저거를 다 어떻게 처치하나 할 텐데, 자, 이렇게 뿌리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꺾어져서 손상이 된 거는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그러면 순 생산 목적으로 할 때 저라면 이렇게 해서 2개를 심습니다. 순 생산 목적으로 할 때 이건 순 생산 목적입니다. 근데 묘목 생산 목적이야. 근데 그럴 때는 처음부터 잘랐으면 이렇게 잘랐겠지만 지금 이미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일 때 그냥 여기서 이거를 뿌리를 어차피 심을 거 이렇게 저는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데 반경이 이렇게 근 7, 8c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특상묘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순 생산 재배지에서는 이렇게 심겠지만 이렇게 해서 평삽으로요. 눕혀서 심는 게 평삽이고 직삽은 세워서 심는 게 직삽입니다. 이거 세워서 심기 힘듭니다. 방법은 있어요. 삽을 사선으로 콕 찔러 가지고 한 사람이 사선으로 콕 찔러서 거기에서 넣고 삽을 제끼면 그 상태에서 한 사람이 넣고 흙을 덮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순 생산 목적으로 일정 수량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삽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경우에 순 생산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평삽으로 그냥 눕혀서 하면 가지가 여러 개 올라오죠. 근데 가지를 덜 발생하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사선으로 삽을 찔러서 이렇게 한 사람이 삽을 콕 찔러서 옆으로 살짝 제끼고 그때 딱 넣어서 이렇게 심으면 이 밑뿌리가 밑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가뭄 탈 일도 별로 없고요.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특상묘, 특묘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묘목 생산용으로 다시 잘랐을 때 어떻게 분리하냐. 이게 이렇게 많은데 조각조각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여기에 세력이 좀 많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소묘나 미다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중묘, 이 정도면은 소묘나 미다리, 소묘 정도 부분 나와요. 그리고 가지 발생도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갈라진 사이가 많이 있다는 거는 발화 확률을 많이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식재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순 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하고 이 묘목 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에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반복적인 거지만, 자 이걸 순 생산 재배지에다 심는다. 그럼 비율을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해요. 가능하면 이게 유연하니까 삽콕 찔러서 이렇게 심어줬고 나무처럼 심으면 됩니다. 그럼 가뭄 안 타고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죠. 1년에 종군으로 튼튼하고 크고 좋은 나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목질화된 나무 부분만 없다 뿐이지 나무 뿌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많이 파고 싶냐, 아니면 한 삽 찔러서 요걸 넣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가뭄이 타도 밑에 수분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뭄 별로 안 타고 잘 자라는 그런 조건이 되고, 눕혀서 심으면 가지가 여러 개 발생하고, 세워서 심으면 가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서 올라옵니다. 평삽과 직삽의 차이는, 평삽을 하면 가지가 여러 개 올라온다, 이렇게 뿌리를 잔뿌리를 두고 찔렀을 때. 그런데 직삽으로 이렇게 삽으로 해서 심어주면 가지가 제한이 된다, 가지 숫자가.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또 묘목 생산용으로 심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세력을 나눠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 생산 목적과 묘목 생산 시에 제가 손질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아서 일정한 길이로, 자, 다음 첫 번째 거 굵은 거 5, 6cm 잘랐으면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길게 자릅니다. 근데 이 남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라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렇게 해서 길이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떤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요, 두께에 따라서 자르는 길이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그걸 대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직삽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잘랐잖아요. 요 방향 잘랐잖아요. 그러면 요 자르는 미연을 우로 해서 이거 고무줄을, 여기가 우쪽이면 요 위에 쪽에다가 밴딩 처리를 해서 꼭 위쪽 아래쪽 표시를 해서 직삽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직삽을 하면 뿌리를 여기에서 먼저 올려야 되거든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던 방향대로 뿌리가 싹이 더 빨리 돋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랐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밴딩 처리를 해서 꼭 위쪽 아래쪽을 구분을 해서 직삽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삽과 평삽의 차이점은, 평삽이 싹이 더 가지가 더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직삽은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삽을 하면 흙을 얇게, 저는 가을 식재는 직삽은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을 식재에 대한 직삽은, 이게 직삽을 할 때 이 깊이가 이렇게 묻다 보면은 이 우쪽이 약간 흙 표면 위로 나와도 되고 살짝 덮여도 되고 그런 정도로 심거든요. 약간 나와도 상관없고요. 나오면 발화가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약간 덮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그렇게 식재를 하면, 가을에는 땅이 3, 4cm 정도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얼었다 녹았다 부푸는 거기에 공극이 생겨서 얘는 얼죠. 가을에는 저는 직삽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을 식재는 무조건 평삽으로 해서 위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부분이까지 계산해서, 봄 식재를 할 때 3, 4cm 덮고 가을 식재를 할 때 6, 7cm 하는 이유는, 나머지 그 3cm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공극이 형성되는 그 부분을 피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해동이 되면 그게 녹으면서 싹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은 직삽과 평삽 시의 수세, 생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삽이 평삽보다 얕게, 결론적으로는 제일 윗부분이 얕게 묻히잖아요. 평삽보다 직삽이 훨씬 더 발화가 빠릅니다. 훨씬 더 빨리 싹이 올라와요. 쉽게 올라오고, 가지가 제한이 되고, 평삽은 조금 더 느리고 가지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삽과 평삽은 어떻게 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육에도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일자로 생긴 거는 뭐 이거 조금 더 가느다라니까 한 뭐 7cm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8cm 자르고, 더 긴 거는 좀 더 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직삽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찔러가지고 넣어주면 되니까. 이게 좀 길면은 조금 더 우로
깊이 묻어져 있으니까 위에가 좀 이만큼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든 뿌리가 이렇게 매끌매끌 이렇게 일자가 아닙니다. 통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신없는 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직삽으로 하기 위해서 다 손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병행을 하셔야 돼요. 직삽할 것은 직삽용으로 쓰고, 직삽용이 아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에 맞게끔 평삽용으로 쓰고. 자, 여기에서 제가 손질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손질하냐면, 저라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식재하기 편하게 살짝만 정리해주고, 저는 이대로 심습니다. 저희 잔뿌리 안 없어요. 근데 여기서 꺾인 거는 손질을 하죠. 봐서 좀 말랐다 이렇게 심어줘요. 이게 묘목을 뿌리 발달을 잘 시키게 하고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잔뿌리 이렇게 싹 정리 안 해요. 이 잔뿌리를 저는 굉장히 잔뿌리가 붙었을 때의 생육이 훨씬 더 매우 차이가 나게 좋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반복적인 식재와 굴치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잔뿌리에 대해서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개 방금 자른 거 이거는 안 자릅니다. 그냥 식재해요. 그냥 식재해서 나무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이제 뿌리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뿌리 손질을 하면 됩니다. 이 얇은 거를 굳이 센치 맞춘다고 이렇게 자른다. 저는 그렇게 해서 나무를 고사 확률을 주거나 너무 작게 자라거나 작게 자라게 할 목적일 때는 자르죠. 미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일 때는 요만큼 잘라도 되죠. 근데 얇고 가느다란 거를 조각조각 내면은 발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묘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대로 심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삽이 안 되겠죠? 평삽으로 합니다. 이렇게 식재 간격을 놓고, 제가 25cm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고 평삽을 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고, 다만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포토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즈를 되게 좋아하세요. 포트묘를 하시는 분들은 포트 길이에 맞춰서 포트 길이가 이만큼이다, 뭐 세치 포트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요 위에 이만큼 나오게 하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포트묘는 주기적인 인위적으로 관수를 할 수 있고, 모든 온도라든가 이걸 제어를 하면서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관수 시설이 되고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수분 공급을 하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을 때는 잘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지에서 심을 때는 이 뿌리 자력으로 알아서 수분이 가뭄이 들면 알아서 버텨야 되고 알아서 생육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기준을 잡은 거고, 포트묘를 할 때 내가 관수가 된다 싶을 때는 이렇게 사이즈 해도 잘 자랍니다. 포트묘를 할 때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포트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뿌리가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잘라서 그냥 이대로 이용하거든요. 이거 세력을 이걸로 다 몰아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해요. 심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정리해주는 식으로 해서 요거 얘대로 심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포트묘 하시는 분들 또 직삽으로 굳이 나는 꼭 직삽을 할 거야 하고서 이 뿌리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심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딱 심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묘목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심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휜 부분에서도 가지가 막 이게 이렇게 휘잖아요. 그럼 이 휜 부분에서도 싹이 올라와요. 이 휘면 싹이 올라오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포트를 재배한다거나 노지에 식재할 때 이 뿌리가 아까워서 요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이 뿌리가 이 돌돌 말린 상태로 뿌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생육에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이 뿌리 부분은 통기성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통기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이 뿌리가 커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빽빽해져 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풍성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길이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심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묘목 장기적으로, 이 엄나무는 장기수잖아요.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런 거를 뿌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심어놓으면은 나중에 통기성에 문제 와서 생육에 저해가 된다. 생육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꼭 생긴 대로 심어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삽으로 이런 경우에 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놓는 거는 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삽으로 콕 찔러서 이렇게 놓주는 거는 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점과 요거를 돌돌 꽈가지고 하는 차이점은 이거는 나중에 좋은 묘목으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통기성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묘목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통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꽈서 심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엄나무 손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뿌리 상태가 너무너무 달라요. 이런 통뿌리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부분에서 응용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엄나무 뿌리 손질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릅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릅 정말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판매용은 이런 거 가지는 않습니다. 자가식적이니까 내가 심을 거니까 내가 먹을 거 좀 덜 이쁘고 저기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도 눈 다 발달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보기가 안 좋아서 오늘 제가 이거를 찍을 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하는 거고요. 자, 두릅나무 뿌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면 대부분 더 길어요. 잔뿌리도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걸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두릅 종군을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몇 개 나옵니까? 엄나무 종군 1kg로 몇 개 나와요? 참두릅 뿌리 종군 1kg에 몇 개 나와요? 질문 엄청 많이 하세요. 제가 처음 유튜브 작년에 시작할 때 엄나무 뿌리, 참두릅 뿌리 1kg에 몇 개 정도 나온다는 영상 올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르는 사람의 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참두릅 뿌리는 1kg가 200개, 300개도 될 수 있고, 목적에 따라서 70개, 80개도 될 수 있고, 재배지에 따라서 50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개가 되나요? 그러면 저는 말이 길어져야 돼요.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심으세요? 재배지 상황은 어때요? 컨설팅 시간이 엄청 길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나무 참두릅 재배지도 임야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물목생산, 그리고 재배지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순생산 목적으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에 식재를 하실 경우에는요, 저는 통째로 이렇게 볼을 타서 통째로 심으시라고 해요. 통째로 심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임야는 잡목이나 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괭이로 이렇게 볼을 타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통째로 심으세요. 자르지 마세요. 라고 때로는 한 1m씩 뿌리가 길면 한 2조각이나 3조각 나눠서 심으세요. 그러면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통째로 심어주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뿌리는 크기를 크게 해주면은 에너지가 영양이 되기 때문에 잘 자란다고 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굉장히 수세가 좋아요. 빨리 올라오고, 이렇게 잡목과 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통째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 한 개를 5개로 자르면 나무가 5개가 되고, 이거 하나 심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5개로 해서 심으시면은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풀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걸 통째로 하나 심으면은 그 5개 나올 가지 다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먼저 올라온 애들 뭐 2개, 3개 올라오고, 이렇게 크게 심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2-3개는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지네들이 뿌리를 뻗으면서 영양이 되면 꼬마 묘목을 그 이상 올려요. 5개보다 더 많이 올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상황이 그 임지에 심었을 때 빨리 군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죠. 빨리 군락을 이뤄서 잡목과 풀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식재할 때는 이거를 1개로 심으면은 1kg에 몇 개가 나오겠어요? 40개, 5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식재하실 때는 이렇게 심으시고요. 그리고 재배지에 순생산 목적으로 심으실 때는 자, 저라면 기본형이 있습니다. 볼펜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뿌리 두께가 다 달라요. 뿌리 두께가 다 달라서 볼펜 길이에 대한 기준선은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뿌리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이 정도로 얇은 것도 있고 더 얇은 부분도 있어요. 이보다 더 얇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기준선을 볼펜 길이로 다 맞춰서 자르면은 얇고 같은 길이로 자른 거는 발화 확률이 떨어지거나 또는 나무가 작게 자라겠죠. 그래서 이 두께에 따른 손질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거를 순생산 목적으로 심을 때 어떻게 손질을 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두껍기 때문에 순생산 목적으로 할 때 여기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할 때 요거를 가지 있어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겠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가지 이렇게 뿌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갈라지는 부분에서 발화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겠어요. 30cm 정도 되겠죠? 30cm 됩니다. 그렇지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꺾인 거는 잘라내 주셔야 돼요. 저 꺾인 거 손상된 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장비 작업을 하다 보면 손상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순생산 재배의 목적으로 할 때는 저라면 이렇게 가지 격가지 붙이고 또 이렇게 잔뿌리 붙이고 또 이렇게 요거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는 가느다란 건 이렇게 땅 속에 묻어주면은 다 똑같이 겉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0cm 간격으로 심는다 그럼 요거 심고 그 다음에 50cm 거리를 잡고 거기 중심을 맞춰서 심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손질하는 게 다 잘 키울 수 있는 순생산 목적의 재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해년도에도 가지가 여러 개 올라오고 그리고 꼬막모목 번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이제 순생산 목적일 때의 방법이고 임지에 식재할 때는 이렇게 통째로 저희 뿌리는 굉장히 긴 편인데요. 이 뿌리에 대한 것도 자막에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길면 3등분해서 길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러면 순생산 목적하고 임지에 했을 때 목적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묘목 생산에 대한 목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묘목 생산할 때는 저는 묘목 생산할 때 6-7cm 두꺼운 거는 5-6cm 엄나무와 달리 참두루 뿌리는 잔뿌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가느다라니까 2개를 동시에 엮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묘목 생산 시에는 요 정도로 두꺼운 건 5-6cm 에서 6cm 전후, 얇은 거는 6-7cm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거는 이렇게 작게 잘라요. 자, 이렇게 작게 자르고 가느다란 거 좀 더 길게 잘라주죠. 요 정도나 묘목, 우리가 이제 묘목상인 납품을 하거나 묘목에 대해서 급수를 나누잖아요. 상묘, 중묘, 소묘. 이렇게 자르면 다 대부분 상묘 나옵니다. 묘목 생산을 일 때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손질한 대로 식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비가 됐거나 토질이 좋은 데서는 심고 나서 가을이나 봄에 심고 나서 이듬해 봄에
상품성이 있는 좋은 순을 수확할 수 있는 손질 방법이에요. 이 정도로 잘라가지고 만약에 식재를 하실 분들은 두 가지죠. 묘목 생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재배지에서 묘포장에서 묘목을 키워서 임야로 옮겨가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더 작게 자를 수도 있어요. 제가 2cm 이거를 이렇게 한 2cm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포트에다 키워본 적도 있고 노지에다가 심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실험했을 때 그 해에 이거 식재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비가 주기적으로 물 관수하듯이 자랐어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후 조건이라는 게 매번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되나 안 되나 실험 삼아서 했을 경우고 마침 기후 조건이 맞아서 잘 자라줬었는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뿌리는 길면 길수록 성공률 100%, 이 정도 상태 성공률 100%, 토질과 어떤 병해가 없는 한 뭐 충, 거세미 나박이라든가 살충제, 토양 살균 이게 돼 있다는 가정의 하에요. 종군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정도로 작게 잘랐을 때 발군율 80%. 왜냐?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의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건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대신 좀 더 밀시계 갖고 심을 수가 있잖아요. 밀시계에서 심기 때문에 뭐 10% 20% 발화 안 해도 표시도 안 납니다. 다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수량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묘목을 이렇게 해갖고 키운다 그럼 팔아먹지도 못해요. 너무 커가지고 이 정도 심으면은 1m 50 기본 나오고 이렇게 심으면은 임야에서는 좀 생육이 좀 저조하죠. 그래도 잘 자라고 토질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토질이 굉장히 좋은 데서는 이런 애들 1m 50, 80 삽자루처럼 두꺼워지는데 그걸 묘목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발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게 잘라서 묘목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한테 얼마 전에 정군 뿌리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1kg에 몇 개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평균 중간으로 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80개 정도 전후 좀 잘 자르면 100개, 그렇지만 80개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적게도 말고 많지도 않게 중간에다 잡습니다. 엄나무 종구는 몇 개 나오나요? 저는 80개에다가 이렇게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는 200개, 300개, 250개 나온다는데 200개, 250개인가 뭐 제가 숫자치라서 금방 잊어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뿌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뿌리가 얇으면 그만큼 길게 잘라줘야 돼요. 얇으면 똑같이 잘라가지고 수량으로 개수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발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조각 나오면 뭐하고 200조각 나오면 뭐합니까? 발화가 돼가지고 나무가 돼야 되는데 목적이 1년 내내 풀매고 할 때 결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적에 따른 이 정군 손질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살균 소독을 해서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가 이렇게 키로 단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사진 영상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사진 단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갖고 보내는데 살균 처리를 해서 보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손질을 자른 다음에 살균 처리를 하셔야 돼요. 뿌리 살균을. 가을에는 뿌리 하실 때 살균제 처리, 대표적인 약재로는 리도밀 램지, 리도밀 골드, 프리엔 액제 등등등 각자 사용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살균해서 자른 다음에 직접 손질을 해서 살균 처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살균 처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균 처리 단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간혹은 잘라놓고 그 다음에 식재를 미처 못하게 됐어요. 진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했어. 그러면 봄에 심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가을에 받으신 분이 일이 생겨가지고 다 손질을 해놨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 심는다. 그러면 가을에 종군을 받았는데 손질을 했는데 못 심어. 근데 손질도 안 했는데 못 심어. 그러면 그때 살균 처리 한번 해가지고 건져서 약간
물기가 살짝 말랐을 때 땅속에 배수가 잘 되는 땅속에 어릴 적에 무 땅속에 심어가지고 심는 게 아니고 매장해가지고 겨우내 꺼내서 먹잖아요. 그렇듯이 땅속에 물이 잘 배수가 되는 땅속에 묻으면 됩니다. 그때는 살균 한번 해서 묻었다가 봄에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식재 전에 자른 다음에 손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소독을 하셔야 돼요. 소독은 살균은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손질을 이렇게 잘라놨는데 식재를 할 상황이 못 돼. 그랬을 경우에도 살균을 처리를 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매장하는 게 땅속에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질에 매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관리 방법은 두 번째 그럴 요건도 안 돼. 그러면은 좋은 거에 보관하거나 김치냉장고에 이렇게 밀봉을 해서 뭐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김치냉장고 김치 보관하는 온도하고 김치가 상중하 익힘이 있잖아. 익힘 말고 중간이나 상 정도로 보관하면 대체적으로 온도가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온도는 겨울 동안 냉장고에 관리하는 거는 마이너스 1도에서 2도가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도를 기준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봄에 3월달에 포트에다가 식재를 하셔가지고 하우스 없어도 포트 재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기농했을 때는 하우스가 없어서 이제 하우스가 준비가 돼가고 있거든요. 조그만 거. 그런데 이제 하우스가 없어서 이 마당 뒷마당 옆마당에 포트를 10,000개를 2리터짜리 큰 걸로 10,000개를 제가 노지에서 이거 꽃 분무기로 화초 분무기로 물 줘가면서 1년 동안 키워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도 그 이후에도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노지에서 포트묘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보식을 하거나 죽은데 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님들께서도 포트에 심었다가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이제 풀관리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을 때 그래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좀 말이 제가 꼬이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3월 달에 포트에다 재배하고 있다가 장마철에 옮겨서 심어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생각 없이 주절거리다 보니까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엄나무 종군 식재 목적에 따라서 손질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수량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